안녕하세요, 피커셀입니다. 수입하시면서 고려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중국은 큰 명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끝난 이제 10월 1일자에 시작하는 국경절, 그다음에 내년에 또 이제 시작될 2월쯤에 시작되는 춘절이랑 명절이 있는데요. 춘절 명절이 좀 더 길긴 한데, 요 기간과 그다음에 10월의 국경절 기간에는 이제 중국의 물류나 수입이 전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 춘절 같은 경우는 2026년 2월 10일쯤 이제 개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거의 길게는 3주 정도 쉬겠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수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전에 미리미리 발주를 하시거나 뭐 시즌 제품을 구매하시고자 하신다면은 11월, 12월 그때쯤부터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내용은 물품 수입하실 때 고정 비용이 지출하는 것과 그다음 물품 수량에 따른 이제 역학관계인데요. 수량을 만약에 10개를 사시든 100개를 사시든 무조건적으로 고정적으로 내야 되는 수입 비용이 발생합니다. 10개를 살 때 나오는 비용과 100개를 샀을 때 나오는 비용이 같다고 가정하면은 당연히 100개를 샀을 때 개당 이제 그 수입 고정 비용이 나눠 갖는 금액의 비중이 작아지기 때문에 물품이 적을수록 당연히 비용이 싸지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또한 또 확인해야 될 것들이 비용은 저렴하나 부피가 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 케이스라던가 플라스틱 용기라던가 이런 큰 상자들은 하나하나 겹칠 수도 없는 포장 형태라면은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유인즉슨 왜 그러냐면은 그 물품을 이제 부피를 측정할 때 CB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가로, 세로, 높이의 세 변의 합을 곱한 내용입니다. 이 CBM에 따라서 이제 컨테이너의 비용을 차지하는 부피에 따라서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을 LCL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LCL의 비용이 CBM에 따라가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물건을 적게 사더라도 물품의 부피가 크다면은 당연히 물류 비용이 비싼 것이고, 물품을 많이 사더라도 부피가 적다 보면은 물류 비용이 저렴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구매할 때, 중국에서 구매할 때 물품 부피도 고려를 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단순한 용기라던가 아니면 케이스라던가 이런 것들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부피가 크기 때문에 물품 운송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가 있어서 생각하시는 금액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수입할 품목을 선정하신다면은 좀 더 가치 있는 그런 품목을 선정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 내용인데요. KC 인증 관련 내용입니다. 자, KC 인증을 이거는 받아야 돼. 어떤 건 받지 말아야 돼. 구분 하시는데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조금 간단하게 요약해서 팁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콘센트가 들어간다. 무조건 정기 인증이 들어갑니다. 이건 정기 인증은 생각보다 가격도 비싸고 인증 비용 기간 이런 것들이 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콘센트를 사용해야 되는 제품은 무조건 인증을 받아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USB 케이블을 통해서 사용하는 방식의 제품들인데, 전자기기 USB 케이블을 사용하지만은 인증을 받아야 되는 항목과 안 받아도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USB를 사용하지만은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물론 배터리가 들어있어도 배터리가 KC 인증된 배터리라면은 그 배터리에 대한 인증은 패스를 할 수 있지만은, 일단은 배터리가 있냐 없냐의 유무를 제일 먼저 확인해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USB 케이블을 사용했는데 이제 내부에 회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단순히 USB 제품을 꼈는데 버튼으로 온오프 기능만 작동하고 별도의 특별한 기능이 없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인증이 안 받아도 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이제 온오프 스위치 형식이죠. 반대로 USB 케이블을 꼈는데 버튼을 눌러서 입력한다던가 아니면은 기능을 바꾼다던가 이런 제품들은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을 받아야 되는 케이스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비용이 50에서 60, 많게는 8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 방송통신기자재는 제품 회로, 내부 회로의 개수 아니면 버튼 입력 개수에 따라서 비용이 상이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60에서 100만 원 사이에서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을 든다 생각하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소개드릴 내용은 한국이 아직 좀 더 유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추석 전에 문의를 받았던 케이스인데요. 슬로건, 예를 들어 응원 타월이죠. 응원 타월인데, 자, 응원 타월을 만들고 싶어요. 중국에서 만들고 싶어요 라고 문의가 왔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로는 슬로건은 아직 한국이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중국이 좀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인쇄 기술이나 방직 기술에서는 한국이 아직도 깔끔하고 좀 더 퀄리티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다면 한국에서 제작하시는 게 시간도 기간도 절약할 수 있고요. 중국에서 만드는 거는 만들었는데 막상 퀄리티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라면 아직 슬로건은 한국에서 제작하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6,000장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물론 원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은 보통 장당 500원에서 1,000원 사이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게 퀄리티의 차이가 진짜 많이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간도 월등히 앞서고 있고요. 중국은 슬로건의 양산 기간은 빠르지만은 그래도 만 개 미만의 수량을 하신다고 고정을 하신다면은 기간 차이도 별로 없기 때문에 한국 업체를 좀 더 유심히 알아보신 뒤에 그럼에도 가격은 난 저렴한 걸로 할 거다. 그때서는 이제 중국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전 이제부터 조금 준비해야 될 품목은 내년 봄 제품입니다. 시즌 제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움직이셔야 내년 봄에 문제없이 판매를 하실 수 있고요. 양털 장갑 아니면은 방한용품 이런 것들은 전기가 들어가지 않거나 안 받아도 되는 제품들은 지금부터 슬슬 준비를 하셔서 11월에는 물품을 받으셔야 12월부터는 판매가 용이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겨울 제품, 시즌 제품을 좀 고려하시는 분들은 10월 중에 이제 조금 제품 컨택과 구매가 완료되어서 11월에는 받을 수 있게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명절이 끝나고 중국도 연휴가 끝났기 때문에 물류나 아니면 이제 공장들의 작업이 굉장히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도 어떻게 보면 지금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 사전에 미리미리 선점을 하고 발주를 하셔야 일정에 차질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고려해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만 되면은 제일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거는 담요, 그 다음에 뭐 온열 손난로, 온열 배터리, 그 다음에 뭐 방한 토시라던가 아니면은 바라클라바 이런 것들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데요. 이 중에서 온열 배터리, 온열 손난로, 배터리로 움직이는 손난로 같은 경우에는 인증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은 이미 조금 발빠르게 움직여도 타이트하지 않을까 하실 거면은 이제 여름 하반기, 여름 끝물쯤부터 준비를 하셨어야 조금 안정적으로 겨울부터 판매를 하실 수 있는데 원래 이제 시즌 제품을 고려하시면은 그 전 계절에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겨울 제품 아니면 내년 봄 제품을 준비하신다면은 미리미리 조금 준비하셔서 넉넉하게 3개월 이전부터 준비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좀 진행을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